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고생대에 여러 생물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와 고생대 말 대멸종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생물들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는 이전 개념 설명 강의 마지막에 정리했었죠. 바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A는 육지에서 최초로 출현하였다. A는 최초의 척추동물 출현 시기입니다. 척추동물 중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것은 어류입니다. 어류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이고요. 여튼 A는 어류이므로 육지에서 출현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2번 B는 속시식물이다. B는 최초의 육상식물로서 양치식물입니다. 양치식물은 오존층 형성 이후에 육상에 출현하였고 그 시기는 고생대 중기 실루리아기입니다. 2번 역시 틀린 복입니다. 3번 최초의 포유류는 C보다 먼저 출현하였다. C는 파충류 출현 시기이므로 고생대 석탄기입니다. 보기에 포유류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죠. 따라서 포유류가 C보다 나중에 출현하였습니다. 4번 오존층은 D 출현 시기 이후에 형성되었다. D는 거시식물이 출현한 시기입니다. 거시식물은 고생대 말인 페름기에 최초로 출현하였는데 오존층 형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생대 중기인 실루리아기 때입니다. 따라서 오존층은 D 출현 시기 이전에 형성되었습니다. 5번 고생대 말의 대멸종은 판게아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고생대 말과 중생대 말에 각각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개념 설명 강의 때 언급했었는데요. 이 대멸종에 대해 이번 시간에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멸종이란 많은 수의 생물 종이 짧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멸종된 것을 말하는데 대체로 생물종의 75% 이상이 멸종되는 경우입니다. 현생 누대 동안 생물 과의 수와 멸종 비율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 생물 과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시점이 총 5번 있고 현생 누대 동안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생물과의 멸종 비율 그래프에서도 각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멸종 비율이 피크를 찍는 부분이 총 5차례입니다. 각각이 다 대멸종 시기가 됩니다. 각각을 1차, 2차, 3차, 4차, 5차 대멸종이라 부릅니다. 이 5번의 대멸종 중 특히 중요한 것은 3차와 5차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 3차 대멸종과 5차 대멸종을 기준으로 지질시대가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3차 대멸종을 경계로 고생대와 중생대가 구분되고 5차 대멸종을 기준으로 중생대와 신생대가 구분됩니다. 우리가 개념 설명 강의에서 고생대 페름기 때와 중생대 백악기 때 대멸종이 있었다고 배웠는데 이 대멸종들이 각각 3차와 5차 대멸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생물과의 멸종 비율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5차례의 대멸종 중 멸종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3차입니다. 즉 3차 대멸종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대멸종 시기와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3차와 5차는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나머지는 시기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차 대멸종입니다. 1차 대멸종은 고생대 초인 오르도비스기 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멸종은 고생대 중기인 대봉기 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3차 대멸종입니다. 3차 대멸종은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로 페름기 말에 있었습니다. 고생대 말, 즉 페름기에는 아주 중요한 지질학적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된 시점입니다.
이 3차 대멸종의 원인은 화산 폭발이나 빙하기와 같은 것도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판게아 형성이었습니다. 여러 대륙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하나로 합쳐지면 그림과 같이 전체 대륙의 해안선 길이가 극도로 짧아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살았던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바다 생물들인데요. 이 바다 생물들은 생존에 유리한 환경에서 서식했습니다. 바로 수심이 얕은 대륙 주변부입니다. 그런데 판게아가 형성되어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지면 결국 얕은 바다의 면적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해양 생물의 서식처가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대멸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고생대를 대표하는 생물인 삼엽충과 방추충 등이 멸종하게 되었고 이 3차 대멸종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멸종입니다. 3차 대멸종이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파충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다음 4차 대멸종은 중생대 초인 트라이아스기 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차 대멸종은 중생대와 신생대의 경계로 백악기 말에 있었습니다. 5차 대멸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소행성 충돌설입니다. 그 근거는 이 시기에 형성된 지층의 특징에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의 하부 지층은 중생대 말인 백악기 지층이며 상부 지층은 신생대 초인 팔레오기 지층입니다. 그 사이 5차 대멸종이 있던 시기에 생성된 지층이 있는데요. 지구의 지표 근처에는 거의 없는 물질인 이리듐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이리듐은 지구가 아닌 다른 외계 기원 물질이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운석에 다량 함유된 이리듐이 이 시기 생성된 지층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행성 충돌로 인해 거대한 먼지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일사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물의 생존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차차 식물, 초식동물, 육식동물 순으로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5차 대멸종의 결과 중생대를 지배해왔던 공룡과 암모나이트는 지구상에 사라지게 되었고 이후 신생대가 시작하게 되면서 포유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1번 문제 풀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번의 고생대 말 대멸종은 3차 대멸종을 의미합니다. 3차 대멸종의 주된 요인은 판게아 형성이고 그로 인해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대다수가 서식했던 얕은 바다의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지시대 동안 일어난 주요 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 속 그림에서 4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기역에서 리을로 나누어 놓았는데 각각 어떤 시대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역은 선캄브리아 시대로 두 번째 누대인 시생 누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니은은 원생 누대에 해당되고요. 디귿은 삼엽충 출현부터 공룡 출현 이전이므로 고생대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리을은 공룡 출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중생대와 신생대를 합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지지시대는 기역이다. 최초의 다세포 생물은 에디아카로 동물군으로 원생 누대 말에 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역이 아닌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 생물의 광합성이 최초로 일어난 시기는 니은이다.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는 남세균으로 남세균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 약 35억 년 전인 시생 누대입니다. 역시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 3번 보기입니다.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한 지지시대는 디귿이다. 이번 강의에서만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육상식물은 양치식물로 양치식물이 출현한 시기는 오존층이 형성된 시기인 고생대 실루리아기입니다. 따라서 디귿이 맞습니다.
4번 빙하기가 없었던 지지시대는 디귿이다. 시대 내내 온난하여 지지시대 중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는 중생대입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5번 방추층이 번성한 지지시대는 리을이다. 방추층은 고생대 후기 즉 석탄기와 페름기에 번성했던 해양 생물입니다. 리을이 아닌 디귿이라 해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현생 누대 동안 대륙수의 변화를, 나는 서로 다른 시기의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기역, 니은, 디귿 시기의 대륙 분포 중 하나이다. 지지시대 동안의 수륙 분포에 대한 문제인데요. 문제 속 기간인 현생 누대 동안 유일하게 초대륙이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생대 말인 페름기에서 중생대 초인 트라이아스기로 초대륙 판게아가 존재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대륙의 수가 매우 적게 나타날 것입니다. 판게아가 존재했던 시기를 문제에서 찾아보면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인 니은에 해당되고 보다시피 대륙의 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수륙 분포를 나에서 찾으면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진 A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기역 시기와 디귿 시기일 때의 수륙 분포를 나에서 찾아야 하는데 디귿 시기는 현재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의 수륙 분포에 해당되는 것은 나의 C가 되겠네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시기의 수륙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역 시기에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이 출현하였다.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이 출현한 시기를 묻고 있는데 척추동물은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순으로 출현했었죠. 그중 어류는 물속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기역 보기의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은 양서류에 해당됩니다. 양서류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 고생대 대본기로 고생대 중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가에서 기역 시기는 보다시피 고생대 초입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시기의 대륙 분포는 A이다. 맞는 보기네요. 디귿 해안선의 길이는 니은보다 디귿 시기에 길었다. 우리가 대멸종에서 배웠듯 초대륙이 형성되면 해안선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이 말은 곧 대륙수가 적어질수록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대륙의 수가 니은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적기 때문에 해안선의 길이도 니은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짧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주요 동물군의 생존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어류, 파충류, 포유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문제 속 어류, 파충류, 포유류는 모두 척추동물인데요. 척추동물이 출현하고 번성한 순서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순입니다. 따라서 A가 어류, B는 파충류, C는 포유류가 됩니다.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역 A는 어류이다.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C는 신생대에 번성하였다. 신생대 때는 식물은 속시식물, 척추동물은 포유류가 번성한 것이 맞습니다. 디귿 B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와 C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전기 약 3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B와 C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사이는 그림에서와 같이 고생대 혹은 중생대이므로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것으로 지지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